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AI 개발자 되려면 프로그래밍보다는 수학을 중점적으로 파야 한다.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딩 지망생이 AI 개발자가 되는 과정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전 영상의 댓글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감 가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일단 일론 머스크도 메가 팩토리를 만들 때 인간 한 명도 필요하지 않게 완전 자동화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.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아마존 고 같은 경우도 정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사람 쓰는 거에 비해서,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적응을 잘 못해서 사실은 그 안내하는 직원까지 써서 사실상 더 돈이 많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없애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완전 자동화, 인간 없이 완전 자동화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. 현존하는 AI 기술은 사실은 많이 손이 많이 돼야 된다. 완성도나 저도 뭐 생성형 AI 뭐 종종 쓰는데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적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약간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약간 차이가 사실은 인간과 AI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좀 수준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단순 노동은 AI가 많이 그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편이고요.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하기 그 나름이다. 그래서 한번 영상 댓글 보시면 되고, 이제 AI 개발자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? 일단은 첫 번째 의문점이, 진짜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AI 개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, 일단은 상관없습니다. 팀노바 졸업생들 AI 개발자로 많이 갔어요. 그리고 지금도 일 잘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있죠. 약간 연구 분야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좀 그거를 좀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해보신 분이 있다면, 같은 사람이라면 대학원 나온 분들이 훨씬 낫죠. 근데 이게 좀 그래요. 왜냐면 지금 이 인공지능을 한국에서 그렇게 막 되게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. 이게 공부하는 수준에서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인공지능 논문이 한국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런 분위기 또 아니라서 지금 오히려 중국에서 공부해야 될 판이에요. 어떻게 보면. AI 쪽 중국 진짜 잘해요. 그래서 AI 아니면 아니면은 고전적인 강국인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데서 해야 될 판이거든요, 사실. 그런 거 아니면은 순수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한다라고 봤을 때는 글쎄 한국 대학원은 그렇게 저는 많이 추천은 못 드릴 것 같고, 일단 기술 주도하는 게 일단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비용이나 시간 투자하는 것 대비 좀 아쉽고, 해외는 좀 비싸고, 그쵸? 언어 장벽도 있고.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대기업 부설연구소 뭐 이런 쪽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, 음, 나쁘진 않을 건데 막 기술을 주도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뭐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는 형국이 되게 많아서, 근데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잘 알면 되게 도움이 되죠.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잘해서 나쁠 건 없는데, 근데 개발 못 하는데 그 연구를 한다? 그것도 그렇게 별로 같아요. 양쪽 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 있으면 좋고,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자는 저런데, 연구자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코어 기술 있죠. 그러니까 핵심 기술 같은 거를 만드는 건데, 뭐 예를 들면 뭐 고양이를 뭐 찾는 알고리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특정한 상황에 특화시켜서 뭐 잡초를 빨리 찾아내는 알고리즘 뭐 이런 거를 뭐 만든다 뭐 이러면은 연구적인 역량이 중요할 수 있는데,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인식 기술 있죠. 뭐 사물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이미 세계적으로 연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욜로 같은 모델인데, 그런 모델이 점점 버전업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거를 굳이 만든다? 그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. 좀 애매할 수 있고, 물론 이제 뭐 그런 거에서는 연구자가 필요하겠죠. 예를 들면 한국어를 인식하는 거야. 한국어 자체를 인식하는데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일단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뭐 그런 인공지능 연구로 한글 폰트를 인식을 기깔나게 해야 돼. 이럴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. 이럴 때는 자체적인 한글에 대해 특화된 연구가 필요하겠죠. 막 그런 경우에는 연구자의 수요가 있을 텐데,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서 AI 개발자를 채용을
한다라고 했을 때 연구적인 역량이 아니고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성을 가진다면 그렇게 간다면은 그 개발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금방금방 API 같은 거 잘 활용해가지고 좀 빠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기는 해요. 근데 고전적인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건 추천을 못 드리고, 오히려 학창 시절에 고민을 그 수학 문제 하나 갖고 왜 이게 되는 거지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수학의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이런 수학을 우리는 너무 주입식으로 배워서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좀 탐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, 그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했을 때 진짜 제대로거든. 그런 역량이 있으면 도움은 많이 될 건데,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가 된다, AI를 활용하는 개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AI로 도마뱀 있죠. 우리 팀노바의 그 랩티메이트 팀 작품 예전에 그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, 그런 팀 작품도 그렇고 AI를 활용해서 도마뱀의 상태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스마트 케이지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정도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막 수학을 메인 알고리즘 짜듯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. 활용하는 정도까지는.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알면은, 사실 원리를 알면은 좋기는 해. 그래서 수학을 알면 좋긴 한데, 그냥 어느 정도 노가다 하고,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수학 공식 정도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, 양질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. 그래서 이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, 이건 아니에요. 그건 절대 동의할 수 없고, 실제로 그렇게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취업 굉장히 연구자로 잘한 친구들 되게 많고요. 일단 개발적 역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연구자들도 좀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인공지능을 따고 왔는데,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게 있지만 개발이 너무 안 되니까 그 회사에서 AI 개발자를 데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. 아니면은 또 개발적 역량으로 충분히 커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. 그래서 대학교의 학교 교수님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개발 잘 못하는 교수님도 꽤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기술들은 외래 강사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, 그냥 그 교수는 그냥 클래식한 것만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고, 그런 정교수들 잘 살펴보세요. 정교수인데 최신 기술 가르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고, 그런 교수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,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최신 기술 테크닉 같은 경우는 정교수님들이 잘 안 가르쳤죠. 저 학교 2개 다니고 제가 이제 학생들도 전공자들이랑 얘기 많이 하는데,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보통 이제 고전적인 거, C 언어, C++ 잘 안 바뀌는 거 있죠.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은 그냥 오래 울거먹긴 좋거든. 근데 그럴 환경이죠. 보통은 이제 대학원까지 다 나온다고 해서 개발을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발을 별도로 열심히 했을 때 잘하는 거지, 사실 연구랑 개발은 조금 달라서, 개발도 개발 나름대로 엄청 특화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양쪽 다 밸런스를 가져가는 걸 제일 추천하긴 해요.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팀노바 응용 2단계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 보면, 자기는 이거는 논문이 많아서 자기는 못 보겠대,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. 근데 내가 왜 못 봐? 너 눈이 없니?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 이러면서 약간 머뭇머뭇하는 거야. 근데 왜 그럴까?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안 된다고 하는 거지. 패배주의에 물든 거지. 근데 일단 해보라고. 네가 못 볼 정도로 논문이 어렵나. 근데 논문들이 어려운 문체로 써있긴 한데, 사실은 처음에 시작 부분이랑 결론 부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좀 그것만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잘 되면 크게 그렇게 아예 안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되게 평범한 친구들이 논문 같은 거 검토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진짜 논문 검토 많이 해요. 그 의외로 이게 학원 수준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, 그 나름대로 정말 노력 많이 해요. 정말 노력 많이 하고,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현혹해야 되는데, 전문가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졸업한 학생들한테 욕먹어요. 저도 그랬었고, 그때 지나고 보니까 그 강사 너무 양아치였어,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, 나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. 내가 그렇게 피해를 본 학생이었고, 그렇게 못하겠더라고.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,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긴 힘들지.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, 완벽하게 하기에는. 그런데
그 실제로 AI 개발자로 뭐 애들 막 가기도 하고 블록체인 개발자로 가기도 하고, 최근에 이제 연봉 8천 이상으로 간 친구가 한 1년 정도 일하고 이직을 했는데, 연봉 또 8천 이상으로 다시 이직을 했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또 되게, 그니까 계약 연봉이 조금 더 오르긴 했대요. 근데 그 점 회사에서 식대도 같이 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은 어차피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데, 거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연구시켜도 잘해요. 팀노바 자체에서 그 키위 스튜디오 예전에 갔던 친구들 보면 그때 자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했었죠. 그래서 지금 최근 소식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, 그 친구들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자체 연구를 통해서 엄청 알고리즘을 많이 발달시켜서 굉장히 그 연구적 역량도 일단 개발이 좀 받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, 왜냐면 실험 같은 거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다 그러니까 이론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수학적 머리가 필요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어떤 기술적인 뭐 검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. 근데 일반 개발자도 사실 수준 있는 개발자는 기술 검토 이제 기깔 나거든요. 그래서 기술 검토는 연구자나 개발자나 둘 다 뭐 괜찮다고 본다면, 결국엔 그 다음에 그 실험 환경을 만들고 세팅하고 개발을 해서 나의 가설을 검증하는 거, 실험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데이터 사전에 밀어 넣은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라는 거를 도출해내는 거는 결국은 개발적 역량이다. 그래서 사실 연구자도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. 제가 실제로 연구소에서 석박사 분들이랑 일을 할 기회가 꽤 있었는데, 개발적 역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개발 잘 하시는 분들이 잘해요, 보통은. 그래서 보통 양쪽 다 좀 밸런스 있게 하시는 분들이 연구자가 되든 개발자가 되든 잘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, 일단은 수학적인 거는 내가 해야 될 분야 있죠. 그러니까 보통 회사마다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포지셔닝하고 딱 그 잡혀있는 그냥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죠.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그런 뭐 변곡점을 찾아서 뭐 데이터에 반영해야 돼. 그럼 미적분을 해야지.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좌표계를 내가 주로 뭐 다뤄, 이런 데이터를 많이 다뤄서 이런 뭐 데이터의 변화를 인공지능으로 감지해서 어떤 알려주는 걸 만들어. 그러면은 그거는 뭐 행렬 뭐 이런 거 뭐 벡터 같은 거 공부해야죠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그냥 그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땐 종합적으로 그냥 시험 보려고 배웠는데, 필요하다면 그것만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업계에서 내가 이걸 반영을 한다면, 내가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했더라도 그런 정도까지 노력을 그냥 하는데, 일단 개발이 내가 봤을 때 한 80% 같아. 8, 90% 일단 개발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수학은 진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, 그리고 애초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.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. 근데 이게 연구가 되면은 심화를 해야 되니까, 그러니까 필요하긴 할 거야, 어느 시점에. 그런데 저도 그래서 막 데이터 변화를 감지할 때, 그 미적분을 오래간만에 보긴 했는데,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살짝 보고 말았어요. 그러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, 그냥.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 압박까지 필요 없고 그냥 개발부터 하세요. 음. 일단 개발이 문제가 뭐냐면, 개발조차 만만하지 않아.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해하려면 빅데이터 알아야 되지. 그 다음에 분산 처리가 뭔지 알아야 되지. 분산 처리 알려면 클라우드 환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, 그 클라우드 환경이 뭔지 알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기반이 깔려 있어야 되고, 그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여러 컴퓨터가 연결돼서 멀티 스레드로 처리한다라는 걸 알면 스레드를 알아야 되고, 스레드를 알려면 자바나 C 언어 뭐 이런 언어들, 파이썬 이런 거를 잘 다뤄봐야죠. 결국에는 그냥 개발을 잘해야 돼.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대학원을 가는 친구를 한 명을 만든다면, 일단 개발 역량을 만든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 걸 추천을 하긴 해요. 진짜 달라요. 교수들도 되게 편해해요. 개발 잘하는 애들 똘똘하니까 괜찮으니까 개발 잘하는 애들 더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가 더 강하죠.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